신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이노베이션의 베리스모 삼각 합병이 자 10월 11일에 이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카티 치료제 개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페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 외에 이제 이노베이션 이제 주가는 시간의 강세를 좀 보였고요. 오늘도 이노베이션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개법이 되어서 21일 평을 좀 간통하면서 이 거래는 이제 금요일에 28만 주, 오늘 지금 110만 주대로 금요일 거래에 한 4배 가까이 나오면서 장중에 3,150원. 보통 이제 개별주가 이제 이런 합병 관련되는 이슈와 이제 미래 성장성 관련되는 부분을 담보를 한다면 시가총액이 이제 이노베이션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유독 이제 최근에는 이 재료 관련되는 부분들이 단기적이라든지 큰 흐름을 좀 내고 있지 않은 좀 답답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개법이 되어서 이 당초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이제 9월 달에 이렇게 하락했던 부분들에 다시 이제 원지점으로 와서 3,000원권은 거의 이제 락바텀의 어떤 바닥을 계속 이제 확인해 주고 있는데, 상승의 흐름이 이제 거래가 증가되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이 부분들이 나오느냐가 좀 더 중요하겠죠. 시간애가 이제 4.58%, 그 가격 위에 있습니다.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장중에 12시 57분에 3,150원대까지 올라가서 지금 3,100원권에서 이제 거래는 아침에 이제 거래가 들어왔죠. 그 뒤에 12시에 다시 한번 거래가 조금 들어오다가 다시 또 소강 상태인데 지금 이제 2시 반이 넘었으니까 이제 종가 관리를 얼마만큼 강하게 좀 해주면서 마무리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거고, 이노베이션의 어떤 창구도 좀 살펴보면 오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이라든지 NH 이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KB증권 중심으로 매도가 맞부딪히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노베이션이 이렇게 이제 상승을 거래를 좀 동반하면서 올려주면 최근에 이제 그 테라피틱스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좀 견인했던 효과를 좀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그 정도까지는 지금 되지 않으면서 이노베이션만 홀로 지금 5%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HLB가 갭다운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도 마찬가지죠. 오늘 장중에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 정도의 영향을 주면서 장중에 이제 저가가 25,000원대가 여기서 이제 26,000원대, 27,000원대 흐름에 이제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제 거래가 나오고 있지 않으면서 지금 소강 상태 흐름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 이제 지지 확인이 되고 있는 어떤 흐름이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11,400원, 11,000원대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으로 밑단에 있으면서 21이평을 하이한 원봉으로, 여기도 지금 이제 생명과학도 일봉의 추세 전환 파라볼릭자 시그널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HLB 계열 종목들도 일봉 추세에서 거래량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신뢰도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만, 투심에는 이제 추세 전환이 조금 일봉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제 거래량에 또 영향을 주는 어떤 모습이고요. 그나마 좀 강했던 테라페틱스가 지난주 이제 화요일 이제 양봉 내었던 시가 라인이 이제 9,650원인데 여기 정도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거래를 보게 되면 양봉 이후에 거래를 급격하게 줄여서 오늘도 21이평까지 장중에 확인하는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연봉 진행의 거래는 줄이는 모습이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봉상의 추세 전환이 나오면서 5,000원 부근까지 지금 내려가 있고, 이 바이오스텝이나 파나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거래가 작은 상태입니다. 이노베이션 기사를 좀 살펴봐 드리면,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달에 이 관련되는 부분들 10월 달에 이제 베리스모 주주들한테 이노베이션 신주가 지급되는, 요게 이제 삼각합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11월 초에는 모든 인수 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이제 베리스모의
이노베이션 지분율이 18.39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열 종목에서 베리스모를 가지고 있는 뭐 HLB 제약이라든지 HLB 같은 경우에도 이 베리스모의 어떤 주식을 받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향후에 100% 자회사, 마치 HLB와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런 삼각합병으로 지분율이 거의 한 100% 가까이 되는 형태로 하면서, 그 뒤에 이제 2019년도, 2020년도에 이제 이런 흐름하면서 이제 엘레바 인수 이후에 시가총액이 한 서너 배 정도 올라왔고, 최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노베이션의 중장기 베리스모의 임상이 초기인 만큼 이제 R&D 진행되면서 결과치가 좋아짐에 따라서 이노베이션의 주가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 흐름의 모습을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티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항암제에서 이제 전신 세포독성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가 이제 전신 치료제로 많이 못 쓰이고 있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반응률이 낮거든요. 반응률이 낮으니까 뭐 10명 중에 1명, 2명 정도는 효과를 보고 나머지 8명은 효과를 안 보니까 크게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요걸 이제 올렸던 게 이제 표적항암제, 뭐 리보세네 같은 요런 표적항암제고, 이제 2011년도부터 이제 면역항암제에서 초기 형태인 면역관문 억제제 이제 여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왔거든요. 제일 처음 이제 CTLA4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뭐 PD1, PD1, PDL1 뭐 이런 부분들로 뭐 키트루다, 옵디보, 뭐 티센트릭 이런 것들이 이제 되오고, 그 뒤에 이제 면역항암제 중에서 나왔던 게 2018년도에 이제 허가받았던 게 그게 카티입니다. 이 카티가 이제 이전의 약물하고 차이점은 혈액암에 제한됩니다만, 이거는 반응률이 거의 세포독성 항암제의 반대입니다. 여기는 반응률이 좋을 때는 뭐 80%, 100%까지 나와가지고 혈액암 쪽에서는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암들도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반응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카티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임상이 몇천 건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국내 쪽에서도 이제 HLB 이노베이션이 베리스모 관련되는 삼각합병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하게 되면, 베리스모가 진행하고 있는 게 혈액암뿐만 아니라 키르카 플랫폼을 가지고 이 고용암 쪽까지 이제 확장해서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진행 과정에 따라서 기업가치 어떤 정대를 HLB 이노베이션이 받을 수 있는 형태고, 지금 현재 이제 카티 치료제로 허가받은 게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킴리아 개발진들이 있는 유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거기에서 별도로 이제 독립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베리스모기 때문에 이 베리스모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들은 중장기적으로 뭐 높다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베리스모가 혈액암 치료제 이제 신키르 310 환자 모집 관련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고용암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확장의 기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카티가 약점이 뭐 고가 관련되는 부분, 환자의 이제 혈액에서 T세포를 꺼집어내어서 이걸 뭐 엄청나게 이제 배양을 해서 키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본래는 이제 TCR이 적용돼야 되는데 종양 미세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활약을 못하는 T세포 앞에다가 이제 키메라 이제 유전자 전환을 해서 항암 세포를 잘 찾아가는 이제 항원을 인위적으로 유전적 조합을 해서 결부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티 관련되는 부분들이 고용암 쪽에 이제 적용되면 이 키메릭 항원 수용체를 유전자 조작 기술로 배양을 하는데, 이게 뭐 수천만 배 이상 배양을 해가지고 몸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T세포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뭐 거기는 뭐 사이토카인 후폭풍 전신 면역이 막 일어나서 좀 이제 임상에서 이제 좀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개발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제한적인 부분들을 극복하는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그 에즈모 때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졌죠. 카티 치료제 투약 비용은 6억 7억입니다. 굉장히 고가인데 한 번만 딱 하고 끝납니다. 예, 한 번만 딱 맞고 끝나고 다른 항암제에 비해서 치료 기간들도 짧기 때문에 전체 이제 비용을 보게 되면 이게 꼭 엄청 비싸다 이렇게 뭐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노바티스의 뭐 킴리아 관련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 여기에 이제 개발진들이 다시 이제 만들어진 회사가 이제 베리스모니까 이 카티 관련되는 부분들은 항암제 라인에서는 허가를 받고 지금 한 지가 10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그게 신생 분야이기 때문에 이 고용암 적용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혈행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항원 타켓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고용암 쪽에서는 딱 이제 그 암에만 적용되는 항원이 독특한 부분들이 없던 이런 어떤 단점, 그래서 뭐 작용 기전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모로 이제 발전을 거듭해서 시장은 계속 이제 증가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그 베리스모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은 중기적으로 지금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고가가 이제 7,000원대고 시가총액이 뭐 2,800 정도니까 베리스모의 어떤 가치가 이제 임상이 진행될 때마다 1상에서 2상 넘어가고 2상에서 3상 넘어갈 때마다 기업 가치가 이제 몇 배씩 보통 나스닥에는 올라가기 때문에 1상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2상의 진입을 향후에 언제쯤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노베이션의 중장기적인 어떤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큰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 이노베이션이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9월 19일 이제 연봉 라인들, 9월 25일 연봉 라인, 그러니까 뭐 3,100원 이상에서 관리하면서 마무리되는 흐름들을 보여주느냐, 이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 살피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